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페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학원 140쪽, 140쪽부터 학습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가림 시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특정 시설 종합위험 보장 인삼 해가림 시설에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일부 파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계약 내용하고 조사 내용 보고 물음에 답하라. 지금 계약 내용은 여러분들 보면은 보험 가액 2천만 원이네요. 보험 가입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일부 보험이겠네요. 그죠? 일부 보험. 일부 보험이다. 이 내용 알고 그러면은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면은 비례 보상을 해야 되겠네. 이걸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조사 내용을 보니까 피해액을 그 출제자가 먼저 줬습니다. 그죠? 피해액이 50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적용한 피해액이 보니까 300만 원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감가 후 피해액까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훨씬 쉬워졌네요. 자, 물음 1. 물음 1이 뭡니까? 손해액을 산정하시오. 이렇게 손해액 산정하라. 그 다음에 물음 2는 자기부담금 및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라.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한 내용 같은 거 가지고도 5점짜리 문제 정도 낼 수가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핵심만 간통하면은 어떤 문제든지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 쫄지 말고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손해액 산정하는 방법. 자, 제일 처음 우리가 인삼밭에 가면은 해가림 시설 사고 났을 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전체 칸수하고 칸넓이 조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피해 칸수를 두 번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피해 칸수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전체 파손하고 부분 파손. 부분 파손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2, 4, 6, 8. 2, 4, 6, 8. 20%형, 40%형, 60%형, 80%형. 나누어서 칸수 조사를 해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시설 가액표, 그 다음에 파손 칸수 및 파손 정도 등을 참고하여서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한 재조달 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을 일단은 산정을 합니다. 피해액은 그야말로 신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단위 면적당 시설 가액표, 그 다음에 파손 탄수 및 파손 정도 등을 참고해서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한 재조달 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을 먼저 산출을 하면은 이 산출된 피해액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감가상각을 적용을 하는데 이 감가상각을 적용한 게 뭐가 됩니까? 손해액이 되는 거죠. 손해액. 그러면은 손해액을 우리가 산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기회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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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아주 보험자가 그 큰 혜택을 주는 듯한 느낌으로 아예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을게 감가 적용하지 않고 바로 그걸 손해액으로 인정을 해 줄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학습을 했지만 문제 보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보험가액이 나와 있으면 보험가액의 20%부터 딱 계산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액이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다. 그러면은 감가 적용하지 않고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피해액을. 자, 그 다음에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가 적용을 했는데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결정을 해주더라. 그렇게 인정을 해주더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위에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보겠습니다. 보험 가액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2천만 원. 그러면은 제일 우리가 먼저 이런 문제를 보면은 해야 될 게 이게 우리 박스에 들어있는 게 문제풀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죠? 문제풀이 순서. 그러면 이 문제 풀어 나가는 순서가 보험가액의 20%부터 먼저 계산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2천만 원에 20%. 그죠? 그러면은 400만 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 피해액. 피해액이 지금 여기에 500만 원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해액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액하고 위에 보험가액의 20%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 500만 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500만 원 가지고 이 보니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크네. 그죠? 보험가액의 20% 400만 원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감가를 하라는 거죠. 자, 감가를 원래는 이제 감가상각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예 지금 감가상각을 적용한 피해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가 후 피해액이 지금 어 감가 후 피해액이 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300만 원은 보험 가액의 20% 보험 가액의 20% 400만 원보다 적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위에 원칙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보험 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적용한다. 이게 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해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금 교재 편집 과정에서 제가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저희 지금 삭제를 해야 될 부분을 삭제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 5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4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삭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손해액을 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보험 자기 부담금하고 지급 보험금을 우리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액보다 작을 때는 보험 가액 금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급보험금 계산식은 손자비죠. 손자비. 인삼은 손자비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10만 원 하고 최대 자기부담금 100만 원 한도로 해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400만 원의 10%가 지금 손해액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손해액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자기 부담금은
40만 원이 되겠죠. 자기부담금 10만 원 하고 100만 원 사이에서 이게 우리가 결정이 되니까 1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손해액에서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험가액분의 보험가액 금액으로 해가지고 비례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일부 보험이니까 비례보상. 그렇게 주면서 이게 보험 가입금액 한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1,5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업보험금은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142쪽은 중복 인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 142쪽은 중복 인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학습할 때 한 번 더 보시면은 도움은 될 거고요. 편집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A, B, C 계약자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 직업보험금을 산출을 하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계약자 A 지금 보면은 전부보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계약자 B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같으니까 전부보험 되어 있고 계약자 C 같은 경우는 일부보험입니다. 그렇죠? 자, 800만 원하고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입보다 적으니까 일부보험.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액 이렇게 나와 있고 B의 액 이렇게 그 A 계약자는 B의 액이 300만 원, 그 다음에 B 계약자 150만 원, 그 다음에 C 계약자 250만 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 이렇게 나와 있고 잔존물 제거 비용 이렇게 나와 있고 손해방지 비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이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한 문제만 풀까요? 계약자 A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는 다 풀어보고요.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하다 보면 웬만하면은 더 많이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려고 하는데 또 너무 많이 풀면은 여러분들이 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문제 계약자 A 것만 이렇게 보는 걸로 합시다. 자, 왼쪽은 우리가 어떻게 손해액을 산정하고 자기부담금 어떻게 적용하고 이걸 정리해 놓은 내용이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내용 어, 보시고 이제 이걸 보면서 오른쪽 문제를 풀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계약자 A 같은 경우 일단은 우리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그거라고 그랬습니다. 보험가액을 제일 먼저 봐서 지금 보험가액 1천만 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획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험가액 1천만 원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보험가액의 20% 보니까 2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바로 옆에 300만 원 이게 피해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피해액 300만 원하고 보험가액의 20%하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액 300만 원이 보험가액의 20%보다 크니까 감가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감가 적용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300만 원에서 피해액 300만 원에서 감가상각률 1-0.3을 해주면은 감가 후 피해액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감가 후 피해액은 1-0.3이니까 0.7 곱해주면 되니까 210만 원이 감가 후 피해액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감가 후 피해액 이 210만 원하고 보험가액의 20%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감가 후 피해액
210만 원이 보험가액의 20%보다 크니까 이 강가옥피해액이 손해액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손해액이 결정이 되었으면은 이제 이 손해액을 가지고 자기 부담금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210만 원에 10%, 손해액의 10%, 우리가 10만 원 최저 한도, 100만 원 최고 한도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21만 원, 21만 원이 지금 자기 부담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목적물 보험금이 있잖아요. 이 해당 시설 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은 손해액 210만 원에서 21만 원을 빼주면은 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이 나오겠죠. 189만 원. 자, 그 다음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액의 10% 하고 실제 잔존물 제거 비용 이걸 비교를 해서 작은 값, 미니멈이죠. 작은 값을 구해가지고 자기 부담금을 빼줘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금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잔존물 제거 비용이 지금 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잔존물 제거 비용은 100만 원. 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손해액의 10%만 인정을 해 주겠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의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액의 10% 하니까 21만 원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이 계약자가 쓴 거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만 원 다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21만 원만 인정을 해준다는 게 약관입니다. 약관 규정입니다. 그래서 잔존물 제거비용 자기 부담금은 이 21만 원을 근거로 해가지고 10%, 그래가지고 2만 천 원. 그러면은 잔존물 제거비용 보험금은 21만 원에서 자기 부담금 2만 천 원 공제하고 18만 원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손해방지 비용은 지금 20만 원 한도잖아요. 20만 원 한도, 20만 원 한도, 20만 원 한도인데 그 10만 원 했으니까 10만 원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10만 원에 자기 부담금 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9만 원. 그러면은 이 총 지급 보험금은 189만 원 더하기 18만 9천 원 더하기 9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총 지급 보험금은 216만 9천 원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계약자 B하고 계약자 C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유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유사한 문제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그, 이 문제를 접근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 문제 보면, 그, 가장 먼저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험가액을 제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가액하고 보험가액 금액하고 비교해가지고 보험가액 금액보다 크면은 일부 보험이잖아요. 그러면은 비례보상해야 된다.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보험 계획, 보험 계획,
가지고 보험가액 곱하기 20% 하면은 이 보험가액의 20%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액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피해액이 지금 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500만 원은 보험가액의 20%보다 크므로 감가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감가 후 피해액이 단가 후 피해액이 300만 원인데 보험가액의 20%보다 작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손해액은 400만 원이 되는 거죠. 보험가액의 20%가 손해액이 되는 거죠. 손해액이 지금 보험 감가를 하고 나서 보니까 보험가액의 20%보다 작으니까 이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가림 시설 손해액의 산정 원칙 이제 한 번 더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피해액이라는 거는 실제 피해에 대하여 피해 당시의 기준 신품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손해액은 어떻게 됩니까? 피해액에서 시설의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의 하락을 제외한 금액, 즉 감가상각을 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액하고 손해액하고 여러분들 구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산출된 피해액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방법은 지금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하고 비교해서 20%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20%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 문제에서도 풀어봤다시피 보험가액의 20%보다 감가 후 피해액이 작았을 경우는 손해액은 보험가액의 20%가 손해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손해액은 감가 후 피해액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그 해감 시설 최종 마무리 정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은 여기에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